네, 반갑습니다. 취재기자가 본 편집 발표를 맡은 백의준입니다. 취재기자가 본 편집 주제를 어떻게 보면 넓은 주제라서 편집이 무엇인지 그 중에 역할 중에 하나가 핵심을 잡아서 또는 한 측면을 잡아서 부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넓은 주제를 제가 50분에 커버할 수는 없고 중요한 그러나 간과된 소주제를 잡아서 이 주최 측의 양해를 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발표 제가 잡은 소주제가 문단 단위로 편집하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 스티븐 킹 여기 표지에 발표 자료의 첫 장에 앉힌 인물은 스티븐 킹입니다. 소설가. 소설가가 글은 많이 썼지만 문단 단위로 편집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술, 편집, 번역 이 활동을 주로 하고 글쓰기 강의를 가장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준비 과정으로 글쟁이 주식회사를 차렸고요. 그리고 가천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쭉 일반적인 커리어를 말씀드리면요. 동아일보에서 시작해서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포브스 코리아, 마지막에는 아시아경제에서 근무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활동했고요. 재정경제부,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 그 직장생활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한화투자증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제 이력을 하나로 꿰면 글을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글을 쓰고 교정 교열하고 편집하고 이 역할을 하면서 그 틈이 나는 가운데 여가 활동으로 번역 업무도 했습니다. 번역 업무도 내용을 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서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거는 아마도 동아일보에서 편집 업무를 2년간 했던 게 큰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간 편집 업무를 하면서 저는 편집을 아주 못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저를 이끌어주던 선배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일을 참 못했는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겪으면서 좀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편집에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제 소개를 끝냈고요. 예, 목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간단하게 50분이지만 목차를 짚어보면요. 중요하지만 간과된 부분이 바로 문단입니다. 편집에서. 문단을 어떻게 다루느냐. 지면에 편집되고 온라인에 표출된 글을 보면 문단이 합쳐지거나 또 문단이 해체된 사례가 간혹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이면 제가 이 주제를 다루지 않죠. 예상보다 비교적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이 쟁의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장인이죠. 어떤 완성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문단이 중요한데 그 점에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병합과 해체. 병합과 해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문. 같은 맥락에서 기획기사, 특집기사의 전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과 그 앞에 1, 2번의 차이는 1번은 그 지면의 크기가 제한돼 있죠. 제한돼서 원고의 문단을 붙이거나 외고의 글이 길면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문단을 이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수를 줄이는 거죠. 또 외고의 분량이 얼마 안 되면 문단을 여러 개로 가르는 거죠. 그래서 해체나 병합의 사례가 고정된 지면에 들어가는 글에서 자주 보이는데 전문은 그 분량 제약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문에서도 문단 측면에서 봤을 때 아쉬운 사례가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곁가지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편집기자가 더 적극적으로 문단에 관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색 표시를 보시면 이 문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레이아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문단이 덩어리가 커졌구나. 또는 반대로 저렇게 문단이 해체가 됐구나. 해체 사례는 딱 하나만 다루는데요. 레이아웃 측면에서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스티븐 킹입니다. 천하의 킹이죠. 저는 킹의 작품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화로 다수 만들어졌죠. 이 작가의 소설은 아주 흡입력이 있어서 다 영화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쇼생크 탈출이 있죠. 스티븐 킹은 저가 천하의 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유혹하는 글쓰기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글쓰기, 창의적인 글쓰기 지침서죠. 뭐 에세이, 소설, 이런 창의적인 문해적인 글쓰기의 지침서를 썼는데 거기에서 저 말을 했습니다. 글은 문단 단위로 쓰는 거다. 문단. 패러그래프. 센텐스가 아니라 패러그래프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설도 문단 단위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소설보다 더 사실과 정보와 의견을 임팩트 있게 전하는 기사와 칼럼에서는 더더욱 문단 단위로 써야죠. 그래야 가지런하게 더 전달이 잘 됩니다. 킹이 이렇게 얘기했죠. 문단 단위로 써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따라서 당연히 문단 단위로 편집을 해야죠. 동의하시죠? 문단 단위로 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발레를 찾기가 어렵지 않지만 저가 더 극적인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카프카의 성인데요. 카프카, 변신, 성, 대표작이죠. 카프카가 성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부조리한 현대인의 부조리한 상황, 오리무중, 관료주의, 황당함, 끝도 없이 헤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카프카의 성은 전후좌우가 없습니다. 문단을 가르기가 아주 어려운 스토리예요. 그래서 카프카가 일부러도 안 나눴지만 나누려고 했어도 나눌 수 없었다고 봅니다. 카프카 성 한 두 페이지 맞춰본 페이지를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새 문단이 시작했는데 오른쪽 페이지가 끝나도록 문단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텍스트를 보면 답답하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밑도 끝도 없구나. 카프카의 성은 그래서 문단을 가르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거는 극단적인 사례고요. 그러나 이거에 뭐 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좀 개선할 사례는 편집된 기사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주는 아닌데요. 박찬일 셰프가 있습니다. 박찬일 셰프가 셰프일 뿐더러 글을 잘 씁니다. 에세이를 잘 써요. 박찬일 셰프가 쓰는 글이 그래서 연재가 되고 그 연재가 끝나면 다른 매체에서 또 기고를 연재하는데 박찬일 셰프가 연재한 글이 이렇게 지면에 실리고 온라인에도 나갔습니다. 박찬일 셰프가 과연 이렇게 썼을까? 의문입니다. 레이아웃 측면에서 한번 보시고 지면에 어떻게 편집됐는지 온라인에는 이렇게 표출됐습니다. 이렇게 표출됐죠. 식빵의 추억입니다. 지면에 안 채워지고 온라인에 표출된 제목은 식빵의 추억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으로 처리됐습니다. 둘째 단락은 이렇게 됐습니다. 둘째 단락도 짧은 편이 아닌데 편집된 첫 단락은 지나치게 정보 문장 많죠. 답답하죠. 과연 박찬일 셰프가 저렇게 썼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박찬일 셰프가 좀 구구절절히 생생하게 쓰다 보니까 출국 분량이 길어서 그 긴 분량을 편집 기자가 그 오피니언 부서에 연락해서 또 박찬일 필자에게 해서 줄이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니 이런 대안을 이어붙이기 대안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일 셰프가 아마 썼을 거로 추정되는 원문단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 두 단 중에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식빵의 추억인데 어머니의 추억의 간식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얘기했고요. 카스텔라 한 문단, 도넛 한 문단, 그리고 70년대 분식의 시대, 추억으로 다시 추억으로 이어받아서 이 분식의 시대 빵 얘기를 하는 거죠. 식빵.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레이아웃 측면에서도 내용을 전하는 측면에서도 원 문단대로 편집하는 게 장인, 쟁이,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들의 치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병합되거나 해체된 문단은 외부 필자 글이 많은데 내부 필자 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부 필자 글인데 이 글도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긴 여러 문장이 한 단락으로 편집된 거죠. 굵은 글자로 처리했는데요. 한국 얘기를 하고 스웨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스웨덴 비교하는 국면이 전환된 부분에서 문단을 갈랐어야죠. 내부 필자이나 어떻게 소통의 시간, 마감의 제약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어붙여서 행을 줄이는 선택을 한 듯합니다. 네, 이렇게 했어야죠. 스웨덴 실험에는 있고 한국의 정책과 현실에는 없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이 예제를 다룬 김에 짧게 뭐 첨언을 하고 넘어가면 그런 데는 필요 없죠. 그런 데는 필요 없죠. 전환이기 때문에. 해체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뭐 멀리서 가져오지 않고 제가 경험한 사례입니다. 제가 온라인 매체에 고정적으로 기고한 그 글인데 기고하고 온라인에 표출된 거를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에 가끔 제가 기고한 글이 어떻게 편집됐는지 저는 글만 제공하고 편집부에서 자료 사진, 자료 이미지 해서 뭐 더 글이 잘 읽히도록 편집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됐을 텐데 그 제가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의아해한 그 사례가 계속 반복되더군요. 왜 의아해했느냐면 저는 문단 단위로 썼고 그 문단 단위로 독자가 정보를 처리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을 써서 묶었는데 그 편집부에 주니어 기자도 아니고 편집 간부였는데 이제 외부 필자 그 관리를 편집부 간부가 했나 봐요. 근데 편집의 업무를 한 20년 가까이 했을 텐데 그 편집 간부는 고정관념으로 문단 덩어리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글을 기고한 글을 2, 3행이 넘지 않도록 3행, 2행, 3행, 2행 그 온라인 매체 표출된 기준으로 2, 3행이 넘지 않도록 형식에 맞춰서 문단을 해체하더라고요. 문단 단위 글쓰기라는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분량의 제약, 고정된 지면의 분량의 제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단을 해체하는 사례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 더 사례를 좀 놀라운 사례를 접했죠. 문단은 한국에서 아주 간과됩니다. 처음에 스티븐 킹이 문단 단위로 쓰라고 그랬는데 따라서 문단 단위 쓰기는 기본의 기본입니다. 글쓰기의 기본의 기본인데 교수도 그렇고 제가 편집 기자 말고도 또는 뭐 다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공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주최 측에 그 오케이를 받아서 이거를 귀한 시간에 공유하게 됐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페이스북에 일종의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평 아니고 단평, 좀 짧은 에세이가 그 신문마다 있지 않습니까? 짧은 에세이를 몇 달에 걸쳐서 기고한 작가거든요. 그 작가가 어느 매체에 몇 달에 걸쳐서 세 평이라고 해야 될까, 에세이라고 해야 될까 기고했는데 기고할 때마다 이 사람은 글을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보다 문단 단위로 완성도를 높여서 기고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문단이 이 필자의 의도와 달리 편집돼서 지면에 실리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기분 나빠하고 하다가 이 양반이 택한 대안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온라인은 내가 쓴 대로 내보내다오. 그래서 그런 차선책을 캐처와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그런 그 우여곡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두 문장 덜어내야 한다고 그랬는데 데스크가 임으로 고르고 게다가 합쳤답니다. 그래서 필자의 원래 쓴 그 흐름과 구성과 깨졌다는 거죠. 깨졌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문단이. 네. 그거 어떻게 풀 것인가? 방법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겁니다. 고정된 지면에 그 어김없이 써야 되는 그 편집 기자가 어떤 단어 하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문장을 줄이거나 그러면 그 전문 분야에서 완성도를 추구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필자는 그 용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생각해낸 여러 매체의 절충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문단이 끝나고 공간이 남는 거를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이어붙이는 거죠. 이어붙이는 거죠. 문단의 시작은 약물로 표시하는 겁니다. 약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 지면에 들어가는 글자는 980자. 딱 물론 978자도 되고 984자도 되는데 980자를 쓰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이게 이 약물을 써서 문단이 끝나도 행이 비지 않도록 하는, 이게 확실한 절충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거는 뭐랄까, 한두 가지 예외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 모든 에세이와 칼럼과 기사 수첩과 기명 이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각적으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할 수는 없지만 양입니다. 이 고정 지면에 정기적으로 고정 글을 쓰는 분이 어느 발표장에 가서, 저처럼 제가 A 발표자가 있었고 그분은 B 발표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A 발표자가 미디어를 많이 타고 TV에 많이 나오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여기 주최 측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은 자기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자기한테 더 많이 할애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초과해서 마구 얘기를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A 강연자가 제한된 시간을 넘겼습니다. A 강연자는 인기는 있고 B 강연자는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신문의 고정면에 계속 자기 기명 글을 쓰던 분이에요. 그래서 B 강연자가 뿔이 나가지고 마이크를 잡자마자 자기 분노를 표출했어요. 아니, 나는 말이야, 신문사에서 고정 칼럼을 쓸 때 한 글자도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다듬고 하는데 저 사람 뭐냐. 정말 화가 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을 맞추는 게 이 지면의 편집에서 그 공정을 넘어가는데, 또는 필자와 소통해서, 필자와 어떤 의사소통에서 필자가 내가 주는 거는 그게 아닌데 그 앙금이 쌓이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아니면 글을 안 쓰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벗어나는 확실한 해결책은 분량을 맞춰라. 더 좋기로는 그 편집 기자가 외부 필자를 관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외부 필자를 관리하면서 이차저차하니 딱 맞춰다오. 그래서 당신한테도 그 누수 없이, 그다음 왜곡 없이 당신의 글을 독자에게 전하는 방법이다. 분량을 지키도록 봉지하고 관리하는 거죠. 관리. 한번 넘으면 다시 또 예고하고 경고하고. 방법은, 부족은 절대 안 됩니다. 부족하면 문단을 해체하거든요. 살짝 넘치도록 부탁을 하는 거죠. 살짝. 한 20자나 넘쳐도 좋습니다. 다만 부족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문단을 분리하니까. 그리고 뭐 20글자 정도 초과하게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쓰시면서 삭제해도 좋은 부분은 밑줄 그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박찬일 얘기로 넘어가면 박찬일은 뭐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글을 아주 잘 다루거든요. 잘 능수능란하게. 그 박찬일 정도에 되는 필자는 그 사람의 문단도 온전하게 살려서 게재하는 게 이 필자와 독자에 대한 예의이자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입니다. 말갖기 전문은 기획기사, 특집기사, 뭐 한 지면 A면을 통으로 털어서 쓰거나 그럴 때 전문을 안 치는데요. 전문은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도 문단 측면에서 보면 가끔 아쉬운 사례가 나옵니다. 고정된 지면보다는 뭐 덜 나옵니다만 그래도 나옵니다. 전문도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이 전문은 앞에 문단과 달리 한 번쯤 빠르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편집된 지면에서 기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기사는 이 파란색 표시가 전문이고요. 근데 보시면 본 기사가 우선에서 시작합니다. 우선. 뭔가 어색하죠. 앞에 묶은 다음에 우선으로 가고 또 뭐 아울러 그러지 않습니까? 기사가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면 문 대통령은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있다. 이게 아우른 기사의 평이한 두 갈씩 도입부죠. 그래서 출고 부서에서 그렇게 넘겼는지 아니면 혼선이 생긴 건지 전문을 제대로 구성하려면 여기에서 가르고 본 기사는 문으로 시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기 문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됐어야 되죠. 근데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어디에서 간극이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사례는 기획기사 사전 제작인데 문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시면 다시 문단 전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위원회 강화하고 나섰다. 어떻습니까? 전문의 첫 문장은 포괄하는 문장이죠. 어떻습니까? 이 문장하고 역할이 거의 비슷하죠. 이 아래 문장이 더 구체적인 하나씩 짚었을 뿐이지 역할이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전문의 첫 문장, 여기 문 대통령은 이 문장은 본 기사의 첫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좌우로 비교했는데요. 국정 5개년 계획을 아우르는 리드죠. 왜 하느냐? 차질 없이 수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폭넓게 반영하는 공론화 창구로서. 이 이야기를 제가 본 기사의 첫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상당 부분 겹치게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장이 본 기사의 첫 문장이라는 제 추측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문장을 쓴다면 제가 덜 고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 왔다. 만들고 있다보다는 본 기사의 첫 문장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고부서 데스크와 편집기자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수록 이렇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전문은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비례, 레이아웃 측면에서만 보시면 됩니다. 이 레이아웃이 어떻습니까? 3분의 1 전문이 기사의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고요. 기사를 분모로 하면 기사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에서 할 얘기를 다 하는 식으로 썼어요. 이거는
그 레이아웃으로도 좀 예외적인, 깔끔하지 않고, 그리고 서술에서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뭐 앞에서 의욕을 보이는 건 좋으나 역할 분담이 필요하죠. 전문은 끌어들인. 이 사례도 문단 처리에 간과된 그 뭐 좀 나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문보다 본 기사에 쓰임새가 있는 쿼트는 본 기사에 빼서 배치하면 비례도 받고 전문의 역할이 충실하게 수행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일을 편집 기자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단계로 이제 출고 데스크 원활한 뭐 좀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보십시오. 이렇게 치면 안 치면 가분수이고 전문인지 기사인지 이 포지션이 애매해집니다. 이런 게 공유가 그 전에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스몰 토크를 통해서 충분히 교감이 있으면 좋겠죠. 뭐 박 부장 전문 알잖아요. 길어요. 이거 줄일게요. 뭐 이렇게 하시면 완성도가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빨간 부분을 본 기사에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고 전문을 하면 날씬하죠. 비례도 잘 뽑히고 전달도 전문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역할을 편집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분량이었고요. 분량의 약속. 출고하는 필자들과 기자와 외부 기고자들과의 분량을 둘러싼 약속.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파트는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자, 또 스티븐 킹이 나오는데요. 스티븐 킹이 문단 단위로 쓰라고 얘기했고 편집도 얘기했습니다. 필자로서 얘기했습니다. 편집자는 신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저도 제 글에 자부심 있고 제 글을 중간에 편집하는 사람이 이거는 빼야 되잖아. 이거는 어떻게 하시죠? 하면 아프죠.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나 10중에 7, 8은 편집자 얘기가 맞습니다. 왜냐? 여러분 누구나 아시다시피 자기는 자기 글에 매몰됩니다. 자기의 글에서는 오타도 안 보이고요. 비문도 안 보이고 편집 기자들, 교열 기자들, 신문 제작 내부 편집국에 근무하는 사람들 누구나 합니다. 지면 제작을 끝내면 오류가 보입니다. 제작할 때는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면 제작의 내부 메커니즘을 얘기했지만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글은 대가가 쓴 글도 대가 자신은 잘 못 봐요. 어렵거나 중간에 이빨이 빠졌거나 아니면 뭔가 쓸 거를 잘 안 보입니다. 편집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필자, 유명한 필자, 언론계 저널리즘에서 30년 능력을 인정받은 필자도 이 얘기를 합니다. 편집자가 필요하구나. 이건 이건 문해적인 표현입니다. 필자는 죄를 지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편집의 완성도에 도달할 수 없다. 쓰는 거는 인간의 일이고 편집은 신의 일이다. 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편집자는 기사, 글의 중요한 요소, 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문단을 관여해야 됩니다. 문단에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은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저가 가천대 강의하면서 그 강의한 이후에는 강의하는 교보제를 찾기 위해서 이 측면에서도 칼럼 수필을, 지면에 실린 칼럼 수필을 이 측면에서도 열심히 봤거든요. 그렇게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문단을 중요성에 비해서 아주 간과하는구나. 편집 기자만이 아니라 출고부서 간부들도 개념이 약한 사람이 많습니다. 따라서 편집 기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문단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있는데요. 간단한 기본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에세이 수필보다 기사는 특히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아시죠? 누구나 아시죠?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토픽 얘기하고 뒷받침하거나 묘사하는 문장을 배치를 해라. 예. 이거를 두 가지씩 문단을 좀 어떻게 보면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얘기로 묻고 개별을 그 다음에 열거하라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고 뭐 뒷받침하거나 두 가지의 유형은 많습니다만은 이게 뭐 많이 쓰이는 유형입니다. 자, 다른 유형은 한 문단에 한 가지씩 이런 흩어진 조각 모으기 이렇게 문단을 묶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때 편집 기자가 최종 뭐 게이트키퍼로서 가다듬어주면 완성도가 확실하게 높아지죠. 네. 이거는 블록체인 현장 행사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행사 기사인데 뭐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문단인데 네 문단. 제가 읽은 국리. 아, 저거는 저 위치가 아닌데 그 국리를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인데 볼드. 굵은 글자가 조각 모음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위에 굵은 글자는 제노허브가 무슨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래 굵은 글자는 해외 업체들입니다. 국내 업체, 해외 업체. 이거를 조각 모음 같은 것끼리 모아서 한 문단에 구성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거는 흘림체로 썼는데요. 블록체인 용어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용어 설명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야죠. 제 위치에 배치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고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고 문단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죠. 개별을 묶었습니다. 제노호브 얘기를 하고 아래에 있던 네뷸라, 메디블록 묶어서 하나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 개별 사례가 무엇인지 일반 문장을 위에 붙이면 이게 두 가지씩 문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블록체인 용어 설명하고 가지런해지죠. 글이 논리적으로 되는 거는 더 수준이 높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되기 전 단계 가지런하게 글이 정리되고 전달되려면 문단 단위로 써야 됩니다. 문단 단위로 쓰지 않으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갈팡질팡 독자가 정잡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글은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좀 찬찬하게. 왜냐 이거는 한 문장을 다르게 배치하고 그거보다는 더 수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면 앞에는 손질을 여러 군데 해야 됩니다.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파우스트 극장의 기본적인 운영 계획이죠. 매월 마지막 토요일 공연, 연주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 근데 그 공간의 이름은 파우스트 극장이다. 파우스트 극장 밑줄 그은 부분을 한 문단으로 구성해야죠. 밑줄 그은 문단. 그 다음에 낭독 공연은 기울임체를 하나로 묶어야죠. 그렇게 문단을 조각 모음을 해서 가지런하게 이 에세이의 문단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운영할 거다. 장명의 취지는 뭐다. 낭독 공연은 참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문단 단위로 쓰면 가지런해지고 레이아웃도 좋아지고 그리고 레이아웃도 좋아지고 전달도 잘 됩니다. 네. 가지런해지고 내용이 독자에게 더 잘 전달되고 필자의 취지도 고스란히 누락이 없이 왜곡이 없이 누수가 없이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덤으로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형식으로도 가지런해집니다. 형식으로도. 네. 왼쪽 오른쪽 비교를 해봤습니다. 레이아웃 측면에서 비교해봤습니다. 오른쪽이 시각적으로도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편집자는 기자와 필자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봅니다.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더 역할을 하고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역할은 제목은 뭐 여러분이 익히 뭐 능숙하게 아주 빼어나게 하시고 기사 가치 판단하고 배치하고 레이아웃도 하고 합니다. 중요한 간과된 부분이 문단이니까 이왕이면 문단까지 프로의 그 기량을 발휘하시면 완성도가 확실하게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제가 장담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단만을 해서 네. 참고할 서적이나 그런 거 네, 예. 문단을 나눠야 네, 예. 제가 강의할 때 때로때로 이렇게 그 강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그 취재 활동이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정된 면에 들어가는 칼럼, 그 칼럼을 보면 비포 사례가 많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예, 그게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책은 더 시간 여유가 많은 편집자 손을 거치기 때문에 책에서는 문단이 좀 완성도가 떨어진 문단 찾기가 덜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면에 앉힌 고정된 지면에 들어간 글, 그 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이지만 문단이 해체됐거나 아니면 문단이 이어붙였거나 그런 사례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훈련 방법은 글쓰기 때 누구나 듣는 말이 있죠. 아웃라인. 이 글을 좋아하는 주제에 괜찮은 글을 보면 문단마다 이건 무슨 내용을 쓴 거구나. 그래서 키워드를 몇 개 적으면 키워드를 모아놓으면 아웃라인이잖아요. 그 아웃라인 흐름을 봤을 때 이 키워드가 셋째 문단에서 거론됐고 하다 보니까 다섯째 문단에서도 이 키워드를 두세 문장 썼네? 이거 건너뛰고 가지런하지 않네? 아웃라인을 잡아보고 다시 읽어보면 가지런한지 이 같은 얘기가 흩어져 있는지 아니면 꼬여 있는지 확인하는 좋은 방법 아웃라인 보는 겁니다. 이상적인 전문 분량은 몇 글자 정도가 좋은가요? 비례죠. 비례. 기획기사 통으로 광고 없이 통으로 했다면 전문이 다소 길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두 문단 500글자 이건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양으로 5단 광고에 실리는 기획기사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500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 재량에 넘어가는 것 같고요. 키워드를 다 썼다면 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은 그래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300자를 뭐 한도로 하고 생각하시면 근데 300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 한두 문장 추가하더라도 이거 예시일 뿐입니다. 예. 요즘 그 온라인 기사를 보면 그렇게 아까 백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문장씩 예. 대응을 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적당한 해체의 길이 네. 어느 정도 내용 단위. 그래서 이에 앞서 이 관련해서 이에 앞서 그 얘기 그 중간에 스트레이트를 썼는데 이에 앞서 그게 없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를 한 2단락 썼다면 2단락 하고 한 단락이라면 한 단락. 그게 한 문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덩어리를 짓는 거는 의미 단위이죠. 전달력이 아주 떨어지죠.